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용신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단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노원지기 대표 서금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약 한 25분 정도인데요. 우선 토론 말씀을 5분에서 10분 정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원구의 탄소 추진단이 올해 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월달에 만들어서 지금 한참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2, 3년 내지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노원구의 탄소 중립을 이룰 거냐라고 하는 안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아까 그 일부 섹션에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하면 계획 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계획을 만들 때 주민들이랑 같이 처음에 소통하면서 하면서 만들면 초안을 만들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좀 있어서 일단은 행정 내부에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내용은 아직 총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 다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아까 드리고, 그래서 이런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청의 탄소 추진단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같은 이런 여러 차이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료 132페이지에 저희가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 계획의 기본적인 거를 비전은 구민과 함께하는 햇빛과 초록의 도시 노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노원의 탄소중립 도시는 구민과 함께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노원구는 도심형이에요. 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가능한 대로 많이 이 보급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과 햇빛과 초록의 도시라고 하는 컨셉을 잡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고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노원구가 228만 5천 톤이 배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지금 논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빠르면 한 6월 정도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228만 5천 톤에서 40% 감축하면 2030년에 137만 1천 톤이 배출되는 게 현재 목표다. 그리고 2050년에 제로, 그러니까 순배출량은 제로가 되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략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7대 부분 35개 사업이 있는데 7대 부분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 두 번째 녹색 건물, 미래교통, 자원순환, 녹색보전, 공공선도, 정의로운 전환인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아실 텐데, 정의로운 전환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이 전환,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직업군, 피해받는 직업군 이런 분들이 있지 않도록 구민과 함께 소외가 없는 따뜻한 탄소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식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페이지 133페이지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핵심적으로 말하는데, 올해는 이행 기반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조를 체계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전환 감축 전략을 내재화하는 거. 그러니까 3년 차에는 이행 성과를 보고하고 공론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를 외연화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인 3년 반을 하고, 그 다음에
4년차에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실증하고 2027년까지는 40%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보완 정책을 현실화하는 게 큰 방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체계인데요. 노원구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실행 체계를 노원 구민들이 다 같이 하는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기본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원구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어쨌든 조례상 만들 예정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한 분하고 구청장하고 관계 전문가하고 가능하면 노원 구민들을 많이 담을 생각인데 이게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위원회를 30명 이내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희는 구민들이랑 여러분들이 막 참여하는 위원들을 하고 싶은데 30명 위원회에 구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있는 노원 2050 구민회의라고 하는 거를 해서 최소한 100여 분 정도의 여러 구민들, 시민단체들, 협동조합들, 뭐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교회, 성당, 뭐 사찰, 학교,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런 분들을 우리 노원의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에 중심이 되는 게 저희 탄소 중립 추진단하고 저희 환경재단이 있는데 환경재단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면서 이런 구민회의에 있는 여러 아까 여기 옆에 계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노지기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구민들과 같이 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내에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탄소중립 이행 책임단의 역할을 하시고 실무는 제가 이제 탄소중립 추진단의 단장하고 5개 팀이 중심이 돼서 핵심 사업들과 관계된 부서의 사업들을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기구로 아까 환경재단이 있고 환경재단이 아까 안태성 국장님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기회가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환경재단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내부의 인벤토리나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등등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있는 노원 에코센터나 중량청 환경센터, 노원 이센터, 노원 에너지주택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자원순환, 건축, 교통, 공원독지, 청년, 문화 등 여러 가지 부서들에게 탄소 중립에 관련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같이 점검하고 실천하고 이행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추진 방향은 주민협력과 민간협력, 탄소중립, 조직혁신 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중점 사업 6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탄소중립 배출량의 전체의 40% 이상이 건물에서 나옵니다. 가정 생활에서. 근데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80년대에 만든 도시라서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약 6만 가구가 조만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을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형 재건축 계획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과제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부서협력과제로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 상업 분야 감축인데 에너지 다소비 건물 탄소 중립 랜드마크 하는 건데 노원구에 있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한 10개 정도가 노원구의 건물 에너지 한 10% 정도를 배출해요. 몇 개 병원이랑 대학교 이런데 거기만 줄이면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약을 하거나 내지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다소비 건물의 이 에너지 절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 건물 분야에서는 크게 노후된 이 재개발이 아닌 현재 주택에 관련돼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예전에 에어캡이랑 뽁뽁이라고 하는 거 붙였던 거를 최근에는 그거 말고 약간 더 반영구적 쓰는 덧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덧유리를 붙이는 거를 서울시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원 사업 같은 걸 해서 노원구의 가정용 에너지를 많이 줄이는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면 지소산업물이 기존 보일러보다 한 7, 80% 이상이 줄기도 하고 연료율이 한 20, 30%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가정에서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할 거고, 우리 집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그 아파트의 옥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많이 깔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교통 분야에는 크게 전기차와 지역 청년 일자리가 연계되어 있는 전기차 특화거리를 한번 구상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하고 인프라 확대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 특히 관내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는 저희 목표 연도를 정해서 100% 전동화로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바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노원에 자원회수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앵커 복토가 이제 그냥 다 전량 다 소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30년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탄소중립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전처리와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유화할 수 있는 거를 유화를 해서 소각량을 40% 50% 줄이고 나머지 잔량만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소각량을 줄여서 주민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나 이런 거를 좀 걱정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왕에 생활 폐기물 배출된 쓰레기를 유화해서 탄소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의 도시 탄소 흡수원 확대 관련돼서는 사실은 현직 시장님이 힐링 도시 만든다 하시면서 탄소 흡수원들을 굉장히 열심히 계획도 많이 세우고 집행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거기는 조금 더 보완만 하고 나면 새로 집행되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탄소 흡수원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지도를 한 거고요. 뒤에 있는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성을 잘못하셨습니다. 발표를 한 1시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노원구는 이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은 사실은 노원구만의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원구의 정책이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매리 금지로 인해서 소각량이 늘어나야 될 구조인데, 직매리 금지와 탄소 중립과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하려면 어쨌든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요. 그 방법이 어쨌든 전처리와 소각장을 결합하는 모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처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또 선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주민 설득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 전처리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종량제 봉투 처리량은 늘어나요. 소각량은 줄어드는데 종량제 봉투의 총 처리량은 늘어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민지원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소각이라고 하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재사용과 좀 제로 웨이스트 소비 문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인프라와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좀 노원구의 탄소 중립 대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리에너 플라자 부분은 노원구에서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노원지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금아입니다. 단장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노원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주름살 늘고 그러는 거 아닌지 걱정이 좀 되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앞서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세 분 발제 듣고 주민으로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노원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나 상황, 계획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거 제안 몇 가지 드려볼까 해요. 근데 저도 포럼은 처음이다 보니 단장님처럼 거의 발제하듯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반은 버리고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앞서 탄소 중립 재건축 이런 말씀 나왔는데요.
고민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재건축에 그런 바람이 막 불고 있는 듯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할 수 있을지 되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막 그 현수막이 막 안전진단 통과되었다고 막 펄럭이곤 있는데 사실 통과된 게 아니고 통과 안 된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는 전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일단 쓸 때까지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살 만큼 살자. 네, 뭐 예를 들면은 집수리 단열 보강 사업을 좀 지원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활용 건축물은 앞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끊었고 단장님 계획은 들어 있으신데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지 잘 모르겠지만 노원구가 그나마 조금 높은 비율로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목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동이나 아파트의 한 동이나 한 단지 거기에 베란다, 옥상, 뭐 경비실 지붕까지 다 해서 그렇게 태양광 자립 아파트를 만들기에 좀 도전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녹색교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정부의 그런 수송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거의 전기차 보급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 그 송상석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기는 다 화석 연료나 원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같고 노원구에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데 그냥 새로운 전기차를 계속 이제 들이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물건이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가 수명을 다한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가 그걸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전환하고자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네, 전환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도시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들은 살 집조차 없는 서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도시의 많은 땅을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환경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 적절히 아니면 가능하면 많이 부담을 시켜서 좀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을 대중교통에 조금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원구가 2015년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시켰더라고요. 네. 뭐 스팀 세척기도 확대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3년에는 얼마나 자전거 타기 좋은 이제 노원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렸다가 다시 탔다가 이런 경우가 빈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자전거 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가 차도에 있을 때, 차도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인도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경계가 근데 분명하지 않게 있거든요. 그럼 인도에 있을 때는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이제 자전거가 차도에 있을 때는 또 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경계가 분명해야지 자전거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또 자전거 주행 규칙 교육이나 등록 번호제 시행이나 뭐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뭐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공공 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네, 많은 정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때요? 둘레길처럼 끊기지 않는 노원구 자전거길 지도 만드는 작업을 좀 해본다거나
그래서 뭐 나비정원이나 경춘선 숲길, 노원구의 명소를 따라 힐링 자전거 투어 이런 거를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집에서 상계 중앙시장 또는 도깨비시장까지 가는 장 보러 가는 장보기 자전거 투어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스탬프도 좀 찍어주고 이런 뭐 좀 재미나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해봤고요. 마지막에 폐기물에 대한 얘기인데 가셨으니까 한 가지만 몇 가지 생각은 했어요.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요즘에 이거는 뭐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정당 현수막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힐링 냉장고 얘긴데요. 더운 날 거리에서 이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나눠주셔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라고 해요. 힐링 냉장고 사업이.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받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는 조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열 환자에게 물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쓰레기를 좀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탄소 중립 추진단은 노원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순환경제 그쪽은 뭐 홍수열 의원님 가셨으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선 건물 부분에서는 저도 궁금한데요. 쓸 만큼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고착하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마 아니시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그 AMI로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뭐 좋은 건지 그러면 그 관리도 잘 돼야 되지만 또 주민도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전거 관련된 등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 AMI를 주제로 잡은 거는 결국 AMI라는 걸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공유가 돼야 결국 사람이 인지를 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인지를 하는데 전에 있던 노후 전력량계에서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AMI가 보고 확산되는 이거는 에너지 서비스랑 에너지 서비스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랑 잘 엮어서 우리 지금 잘 이제 저변화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노력이 정책도 있지만 사용자 단에서도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 중에서도 중점 사업 이행해서 이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탄소 중립 랜드마크로 변화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원구는 이제 태양광 보급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군데 여기다 이제 연료전지나 ESS 설치 같은 것도 말씀하셨어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가격대에 비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특히 요새같이 연료가 되는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는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ESS는 이제 항상 화재 위험이 따르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곳 인근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용성을 잘 수용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건축 얘기를 나오셔서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수요관리분과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그 재건축을 하면 원 단위는 굉장히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에너지 소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총량이 늘어요. 아까 뭐 15층짜리 35층 올리면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에너지 사용량은 뭐 배로 뜁니다. 그러면 한 1.5배, 최소 1.5배 될 텐데 그러면 이 늘어난 총량은 어디서 상쇄시킬 거냐?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나거든요. 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전거 얘기하셨는데 저 노원구는 사실은 객도시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초기에 잘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도로가 다 어디 있었냐면 인도 위에 있었어요. 지금인데 인도 위에 있는 것들조차도 뭐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도색도 잘 안 돼 있던데요. 예, 경계석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되는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인도에서 많이 타고요. 사실 제일 많이 타는 이유는 교통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교통 비용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전거랑 마을버스가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원래 초기 설계를 더군다나 구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들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거의 다 격자 무늬로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용을 점점 안 하게 되거나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면서 원래 있던 이용 환경조차도 지금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전거 이용 환경 할 때 인프라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위험하다예요. 위험하다. 잘못하기 너무 위험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로에다가 우선 도로라고 페인트칠 새로 한다고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봐주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도로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용 예를 들면 되게 잘 설계된 자전거 도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의 경우. 그러면 이제 필수 불변적으로 차선 줄여야 돼요. 차선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 만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차선을 줄여야 되냐면 아까 자동차 불편하게 만드는 거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찌됐건 주차장이 없거나 예를 들어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거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이 있어 없어? 두 번째가 그 주차 비용이 얼마야? 그 다음에 주차 단속을 세게 하는 데인가 아닌가?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없으면 사실은 차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 비용이 높으면 근데 비용은 사실 원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비용 다음에 이제 이용 환경이에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만든다. 저는 노원구 같은 계획 도시에는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일방 통행을 잘 활용하면 그 인프라의 여유가 나옵니다. 기존은 양방 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하나 만들려 그래도 차선은 하나 없으면 양방 통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지 내 순환도로 형태의 소위 말해 이제 그 아예 인프라 자체를 일방 통행화 시키는 방식은 그러면 여유가 최소한 한 차선 이상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예를 들어 연결해서 시킨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원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요거는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동정인 교수님께서 아까 전기자전거 얘기하셨는데 전기자전거 하는 건 좋은데 다 중국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전기차 새로운 산업 얘기하셨는데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리트로핏하는 새로운 뭘 창업 모델 개발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폐자전거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나오는 배터리라든지 동력계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 자전거들을 전기자전거화 시켜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아까 등록제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록을 하고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주는 방식도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또른자 두 분께서 답변보다는 그냥 1분 내로 그 큰 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분. 네, 1분 아니고 30초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 국민들이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조금 안타깝고 슬펐는데요.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꽃이 제때 피고 또 제때 지고 그런 봄날을 좀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욕심,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거는 2년짜리 추진 계획이고
구청장이 보고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이랑 계속 하면서 보완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10년짜리 기본 계획을 저희가 발주해서 수립을 할 거라 그때는 충분하게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태양광 베란다든 아니면 옥상 태양광이든지 간에 하면 기본적으로 20년 정도를 버티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내구 현안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할 겁니다. 이제 30년짜리 40년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는 그 건물의 구조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할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탄소 중립 계획 일부의 그 위탁이 갈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구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준비 없이 그냥 훅 위탁이 가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충분히 노원구는 충분히 추진단도 있고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노원구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그 뭐라나 계획단은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이사장님의 그 마무리 말씀. 늦게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뭐 우리 탄소 중립을 노원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뭐 국가 정책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고 또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가 들어보는 이제 시기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특색적으로 우리 노원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모색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노원구에서는 좀 나름대로 기존의 그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접목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구조 내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더 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분야별로 이렇게 아까 뭐 이 아파트 재건축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주택 문제나 또는 교통 문제나 또는 폐기물 자원순환 이런 걸 별도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노원환경재단에서는 이제 시민 실천 운동을 어떻게 이제 좀 습격해서 좀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실제 실천함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계속 이런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뭐 자장해 주신 우리 이훈 교수님 감사드리고 모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